그리고 배경 저는 흰색으로 놨고요. 아트보드 현재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만들기. 너무 지저분해서 재설정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벡터 형태로 해서, 즉 일러스트처럼 포토샵에서 개체를 그릴 수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도구들이 요게 벡터 관련된 도구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개체를 그릴 때는 이곳에 예를 들어서 요런 도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사각형에 대한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곳에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죠. 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색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는 7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 견본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컬러 피커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옵션은 얘는 단색, 요건 글라디언트, 요것은 패턴에 해당되는데요. 자, 글라디언트 같은 경우도 얘를 딱 누르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글라디언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얘를 방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순간 지금 멈칫. 자, 순간 멈칫. 했던 이유는 글라디언트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곳에서 안 돼요. 여기에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레이어에서 요 부분 있죠. 얘를 여기 아이고 조그만한데 얘를 누르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따닥 클릭하면 그레디언트 7이라는 패널이 별도로 뜹니다. 이 7은요. 그레디언트 패널은요. 자, 원래로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면 글라디언트라고 해서 얘는 이거 관련된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렇게 벡터에서 글라디언트로 넣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 자, 여기에도 보면은 위치 바꾸는 게 없죠. 눌러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확인 명령을 주시면 이렇게 들어간다. 자, 더불어서 획 같은 경우도 보면 선에 대한 건데요. 선도 자, 이렇게 글라디언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선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원을 하나 그릴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그렸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런 버튼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하던 느낌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7 눌러서 여기 그 글라디언트 현재 글라디언트가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일단 넣어주세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요. 자, 선 두께를 조금 과감히 이렇게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선도 글라디언트로 해서요. 자, 선을 글라디언트로 넣었더니 아까 이 선이 예를 들어서 안쪽,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여기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넣었더니 얘가 디폴트 값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글라디언트 요걸로 이렇게 할 건데 안쪽으로 할까요? 버튼 옵션에서 안쪽.
자, 그런데 나는 이 글라디언트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럴 때는 어디? 여기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 0으로 했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선 부분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선은 지금 보니까요. 선 했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했는데 선형. 지금 면은 지금 방향이 바뀌죠. 여기 7부분. 선은 안 바뀌네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 없음으로 할게요. 자, 얘를 자, 요 녀석을 하나 더 컨트롤 J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크기를 줄여줬고요.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요 방향을 반대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버튼 느낌이죠. 옛날에 많이 쓰던 이런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대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만든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요, 비트맵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벡터로 만들었죠. 비트맵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선택 도구로 원을 그리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을 선택 영역으로 원을 그린 다음 여기에 그라디언트 도구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도구. 나는 여기에서 정경색, 배경색으로 일단 놓겠다라고 하면 정경색 다른 컬러로 할까요? 그 다음에 배경색 잡고 자, 여기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었고요. 뭐 복사해서 크기 줄여도 되지만 저는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 영역 이렇게 대충 그렸고요.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얘네 두 개 가운데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네는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이렇게 나는 버튼을 좀 작게 만들었다가 이거 다시 키워야 되겠네 라고 하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죠? 아니면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고급 개체 형태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선생님이 좀 빠른 느낌을 약간 보였어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레이어예요. 일반 레이어. 그죠? 자, 일반 레이어는 우리 비트맵 방식으로 할 때는 여기 선택 도구로 하셔야 됩니다. 선택 도구로 얘를 누르고 자, 원을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그려주면 정원 형태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에 그라디언트를 주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써야 된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 옵션을 누르면 다양한 녀석들이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아서 쓰셔도 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정경색에서 배경, 정경색에서 투명, 검정, 흰색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정경색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시고 자, 배경색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한 다음 누구로? 그라디언트 도구로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위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아까 저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 영역을 다시 그렸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얘를 컨트롤 J로 만든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를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줄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라디언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무엇을 투명한 영역을 보호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는 미세하게 여기 끝에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얘를요, 그래,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검정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컨트롤 T로 해서 살짝 줄였어요. 그리고 얘를 선택 영역을 만들고, 보통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선택 영역 만들고 색을 넣으라고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연한 색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색을 넣었어요. 컨트롤 D로 해서 얘를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되게 지저분합니다. 가장자리가. 왜? 안티알러시 값이 선택 영역을 만들면 걔 자체도 안티알러싱이 있다 보니까 그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많이 하라고 해요? 요거. 투명한 영역 보호하는 거. 자, 얘를 딱 누르고 다시 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깨끗하게 들어가죠. 깨끗하게. 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요. 브러쉬 중에 이렇게 번지는 브러쉬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그냥 진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딱 눌렀어요. 아이고, 야, 딱 했더니 너무 연했어. 100%로 할게요. 자, 딱 눌렀어요. 이렇게. 이 색을 내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파란색. 자, 아까처럼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파란색을 넣으면 색이 섞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붉은 기미, 즉 보라색 기미가 섞여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T, 투명한 영역 보호 버튼만 눌러주시고요. Alt, 딜리트를 누르면 깨끗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영역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쓰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일을 되게 쉽게.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반절만 빨간색, 사각형 선택 도구. 자, 반절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해놓고요. 내가 빨간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 딜리트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요거예요. 투명한 영역을 보호해주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해보라기 때문에 잠깐 브러쉬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지금 또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레이어. 자, 브러쉬. 번지는 브러쉬. 일반 브러쉬에서 첫 번째나 요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우리 중가로 왼쪽 오른쪽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고, 불투명도 저는 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얘는 벡터일 때는 이런 느낌 못 내줘요. 벡터일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자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 모양을 그리고 싶어. 빨간 사과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기본 빨간색 색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우, 큰일 날 뻔했어. 백그라운드에다 넣었어요. 네, 넣습니다. 항상 명령 주고 레이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궈요. 그 다음에 브러쉬, 번지는 브러쉬입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조금 크게 했고요. 자, 여기에서 색상, 어두운 색상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한 20 정도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크게 해서
여기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달개듯이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 끝에도 살짝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옐로우 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여기 하이라이터 부분 살짝 잡아주고요. 항상 반사광이 있으니까 반대쪽 여기 아래쪽 이렇게 반사광 처리해주고요. 아, 빔 프로젝트라 느낌이 영 안 나네. 자, 그리고 밑에 레이어 만든 다음에 검정색으로 해서 살살살 그림자 주고요. 표시가 잘 안 나서 조금 색을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둡게 보여갖고 이런. 자, 창에서 브러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옵션 메뉴에서 레거시 브러쉬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거시 브러쉬, 옛날 브러쉬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또 브러쉬들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그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그릴 때 누구를 요 투명한 것을 보호해주고 그리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투명한 거. 자, 벡터 하다가 여기 글라디언트까지 넘어왔죠. 그죠? 다시 벡터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서 칠 글라디언트를 줄 때는 여기에서 글라디언트를 줬을 때 이 방향이라든지 얘네들을 바꿀 때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위치 드래그를 한다든지 각도를 통해서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이어 형태로 벡터를 만들 때는 이곳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얘로 해놓고 필요 없으면 눈을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원을 300짜리 픽셀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수치로 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모양 결합이라든지 전면 빼기, 처음 그렸던 거에서 내가 두 번째 그린 것을 빼는 것들,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저 겹친 부분 바깥쪽 것들만 보이게끔 하는 옵션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추가적으로 그려주고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마이너스 빼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얘가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각형 한번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 다각형. 그리고 어제처럼 팔각형으로 수치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색으로 그릴게요. 아이고, 옵션이 요게 체크되어 있고요. 100으로 놓겠습니다. 자, 혹시 저처럼 바뀌신 분들은요, 여기 설정에서 별 비율 100% 여기 매끄럽게 되어 있는 거는 옵션이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속성이라는 패널을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속성.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다각형을 일러스트처럼 그리면서 방향키 위아래 이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번 그리고 났을 때는 아예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이라고 입력을 한다고 해서 얘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 버전에서는요, 얘가 여기 속성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십각형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속성 창에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얘를 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별 모양 있죠? 얘 값을 제가 50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별이 쉽게 바뀌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별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제 얘기했듯이 얘를 누르고 여기에서 50, 뭐 그 이상 뭐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리시면 되는데 나는 얘를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디에서 수정해줘라? 속성이라는 패널에서 수정해줘라. 그럼 여기에서 자, 그리고 어제 또 질문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색을 얘를 별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고 노랑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이유는 여기 위에서 바꾸거나 또는 여기에서 바꾸거나 또는 다른 도구일 때는 만약에 내가 다른 도구를 하다가 얘를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놓고 Alt 딜리트를 누르거나 또는 속성 창에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작업 실컷 하다가 여기 가서 또 여기 바꾸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벡터는 색을 바꿀 때 벡터 개체로 가서 여기 옵션 패널에서 바꾸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속성에서 여기에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얘를 바꿔놓고 무엇을 Alt 딜리트.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 위젯은 일단 벡터로 가셔야 돼요. 근데 벡터 중에서도 직접 선택 도구일 때는 안 나타납니다. 선택 도구, 패스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는 요거일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위젯 요 녀석은 이렇게 곡선 처리할 때 만들어주는데 화면이 또 너무 작아도 안 나옵니다. 화면이. 그래서 화면을 조금 키워줘야 나오고 얘는 곡선. 그 곡선은 여기에서 조절해 준대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뭐를 만들려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요런 모양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났었죠. 요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서 자,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얘가 뭐냐면 자유 변형 기능이 있습니다. 요런 기능.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직접 선택 도구로 얘를 일러스트처럼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얘네들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하려면 좀 번거롭더라도 얘네들 일부만 선택하고요. 자,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그리고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이 작업은 실시간 모양. 즉 자동으로 변경되는
요런 모양을 일반 패스, 즉 옛날 패스로 변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만큼 잡아서 내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육면체를 그렸는, 야, 수정, 0, 영이 아니라 100이지. 자, 100. 자, 육명체로 나는 여기가 이렇게 길쭉한 어제 봤던 그런 모양 형태로 얘를 바꿔주고 싶을 때 그냥 직접 선택 도구로 이 녀석을 움직이면은요, 얘가 이런 식으로 지가 마음대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특히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길다란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가 아니라요, 일부 하나만 하셔도 돼요. 취소. 자, 하나만 잡고 방향키 내려주시면 요런 메시지가 뜰 때 OK를 하고 반대쪽 위로 올렸어요. 그럼 제자리 1픽셀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려주면 제자리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번거롭더라도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로 만들어줘라. 자, 네. 혹시라도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 얘가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 누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요네들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는 어디로 가라? 창에 얘 이름이 모양이에요. 모양에서 옵션에서 레거시 모양 및 기타. 아마 집에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깔았어도 무조건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의 다양한 모양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자, 오늘은 이제 펜 도구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러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펜 도구는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펜들이 존재합니다. 일러에서 쓰는 일반 펜 도구가 있고요. 자유 형태 펜 도구, 곡률 펜 도구, 뭐 기준점 추가, 기준점 삭제, 기준점 변환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일단 펜 도구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현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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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지는 것은 동일해요. 자, 그런데 곡선 형태로 그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자, 일러스트에서 어떻게 해요? 곡선 할 때는 무조건 일단 클릭부터 하고 누르고 드래그를 하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내가 하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치가 조금 더 가야 되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요? 얘를 클릭을 해주는데 얘는 포토샵은 요 방향선을 없애고자 할 때는 반드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셔야 됩니다. 요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Alt 키 누르고 클릭. 그랬더니 방향선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려주는데 선생님 요거 대칭 그런 기능 없습니다. 네, 대칭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일이 너무 복잡해져요. 수정할 때는 하얀색 직접 선택 도구로 얘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우리 모양에 있었어요. 커스텀 거기에 하트는. 자, 그 다음
자, 벡터의 원형을 하나만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벡터에서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자, 일러스트에서 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원을 하트로 바꿔보고 싶어요. 이 원을. 자,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선택했을 때 직접 선택 도구죠. 일러랑 똑같이 직접 선택 도구.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 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요 녀석의 방향점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 있네요. 그죠? 얘를 그냥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고자 할 때는 원래 메뉴로는 여기 펜툴에 기준점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 한쪽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그죠? 일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일 때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되죠.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해주고 Alt 키 누르고 뾰족하게. 한쪽 Alt 키 눌렀으면 반대쪽은 안 눌러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금 통통한 하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 상위 버전 그냥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안 예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을 만들고 얘를 그룹을 줘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 한 이렇게 따로 3개 정도 만들고 얘네 전체를 다시 그룹했습니다. 자, 선택 도구가 있고 직접 선택 도구가 있고 그룹 선택 도구가 있죠. 그죠? 자, 선택 도구는 뭐예요? 그냥 얘네들을 이렇게 통으로 선택할 때 쓰는 게 선택 도구입니다. 그죠? 뭐 이동한다든지 뭐 크기 조절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직접 선택 도구는 뭐예요? 하얀색 직접 선택 도구는 이 개체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때 보통 쓰고 또 어떨 때 써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수정할 때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룹 선택 도구는 뭐예요? 야, 그룹 선택 도구. 얘는 그룹 선택 도구는 첫 번째 클릭하면 직접 선택 도구처럼 이렇게 개체가 선택이 되지만 수정은 안 돼요. 자, 선택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내 그룹들 또 한 번 클릭하면 그 다음 그룹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죠? 이게 그룹 선택 도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직접 선택 도구를 많이 쓰는데 직접 선택 도구일 때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면 직접 선택 도구 기능을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그룹 선택 도구로 바뀐대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요 녀석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버리면 조금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냥 선택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 면이 없고요. 선색만 색을 좀 넣고요. 너 왜 면색을 나는 안 넣는다 했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요 녀석만 선택해서 이렇게 빼고 싶어요. 꽃잎이 떨어진 것처럼.
그럴 때 면이 선택이 안 되죠. 면색이 흰색이니까.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얘를 그룹으로 가서 얘를 또 그룹 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래로는 이럴 때 쓰는 게 그룹 선택 도구예요. 선택해서 그러면 모두 다 얘가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지운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면 직접 선택 도구로 Alt키를 누르면 어차피 그룹 선택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얘를 딱 클릭하면은요, 요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가 이 상위 버전에서 이 기능이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면 가장자리 잡아서 움직이면 됩니다. 즉 직접 선택 도구에서 Alt키를 누르면 그룹 선택 도구가 된다라는 이 설명을 왜 했냐면 포토샵도 똑같아요. 자, 포토샵도 똑같다는 얘기는 지금 일부 일부 우리 선생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얘를 먼저 얘를요 이렇게 선택할 때 먼저 Alt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버리면 요 기준점들이 모두 다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움직여버리면 복사가 돼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트 모양을 할 때는 이 직접 선택 도구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 포인트 점들이 나오죠. 그때 얘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는 게 요령이에요. 그 설명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펜 도구가 여기 존재한다. 자유 형태 펜 도구는요, 자유롭게 이렇게 그린 게 얘가 패스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올가미, 요 기능이 패스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별로 쓰진 않는 녀석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포인트점 있을 때 가면 요 플러스구나. 이 패스선 위로 가면 기준점을 추가할 때 쓰는 녀석이고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기준점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자, 더불어서 펜 도구에서 이 자동 추가 삭제 기능이 있으면, 체크되어 있으면 자, 이 패스선을 그릴 때 요 근처에 가면 포인트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풀고 키고 이렇게 보통 사용합니다. 자, 일러스트에서도 그러죠. 펜 도구로 가서 얘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근처에 갔을 때 자, 근처에 가면 이렇게 기준점 포인트 추가 버튼이 생겨버려서 이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옵션을 풀라고 하죠. 어디에서 환경 설정에 일반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 일러스트에서는 자동 추가 삭제 사용 안함 옵션을 보통 풀고 써야 돼요. 아니 이걸 체크를 하고 그 기능이 포토샵에서는 여기 밖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요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옵션은 풀고 쓰시는 게 일단은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하려고 이 설명을 했냐면 우리 교재 163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챕터 3번이죠? 4번인가요? 4번. 자, 물고기가 여기네요. 연어. 자, 이 연어 요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배경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새로운 기능을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얘 개체 선택도구. 자, 연어만큼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패턴이 지저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참 걸려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게 따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 잘 안 따졌네요. 그죠? 자, 원래로는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을 이상하게 따졌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통 펜 툴로 얘네들을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십시오. 일단은 요 접시는 원이죠. 그럼 접시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 마우스 뛰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움직이는 거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접시 모양만큼 자,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끄면 돼요. 눈을 끄거나 아니면 칠을 0으로 해주거나. 일단 눈을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연어 머리 부분을 펜도구로 하는 거예요. 자, 펜도구로 연어 머리 여기 포인트 잡아서 자, 이럴 때는 얘를 없음으로 놓고 그냥 또는 여러분들이 뭐 요 패스선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 두께를 요 컬러도 여기에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패스선의 컬러. 그러면 이렇게 네, 저는 또 우리가 지금 펜 연습에 대한 설명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충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접시 침범에서 머리만 선택 영역 만들었어요. 얘는 머리. 자,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에 꼬리도 땁니다. 쉬프트 키가 잘 안 먹네요. 요거 바꿔주고 저는 이제 대충 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면 안 돼요? 대충 땄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이번에는 얘를 새 레이어로 그냥 놓고 다시 요 연어 꼬리 부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대충 한다라고 얘기했죠. 연어가 많이 먹었어.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펜툴 연습 일러에서 많이 하셨을 거니까 그냥 저거 가져갈까 말까? 아니, 가져가.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마무리 져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보십시오. 자,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요 색을 넣을 거고요. 여러분 요거는 요 파란색 촌스럽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접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얘네들을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 눈을 끌게요. 자, 그러면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그 녀석들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나는 접시도 접시도 선택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얼굴하고 꼬리 여기도 같이 선택 영역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두 개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면 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왜?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없더라고요. 선택 영역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클릭 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클릭하면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을 꼭 한 번에 안 따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돼요? 나 얘 배경 지우고 싶어. 그러면 요 녀석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놓고 얘를 선택 영역 반전 하고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었으면 우리 복사하는 게 뭐였어요? 컨트롤 J죠.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하면 이거 선택 영역 반전시켜놨지?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원래대로 컨트롤 J를 하면 복제가 돼요. 선택 영역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펜툴 연습 굳이 우리가 안 할 거니까요. 그냥 어느 정도 것만 하세요. 꼼꼼하게 따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얘네들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펜도구로 그냥 머리 할게요. 펜도구로 얘를 이렇게 그리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딜리트를 누르지 말고 컨트롤 Z 취소를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다가 완료를 시켜버렸어요. 즉, 뭐 딜리트가 됐든 다른 데 갔다가 얘를 연결해서 그리고 싶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그리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연결해서 그릴 때는요, 반드시 이 마지막 포인트점으로 가서 이렇게 얘네들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는 이게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얘가 연결되어서 그린 줄 알고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별도로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그렸어. 얘를 연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좀 무엇을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요 녀석을 놓으시고요. 여기 중요한 건 얘가 모양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이기를 하면 같은 레이어에 붙이기가 됩니다. 그 대신 요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펜도구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193페이지 이다루 수산물 알래스카 연어 요거 글씨는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여기 따는 연습이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들 거는 요거래요. 자, 원래로는 이런 글씨도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면서 내가 이런 감각적인 게 같이 키워지기 때문에 글씨를 대충 쓰는 것보다는. 자, 일단은 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우리가 1200에 627로 되어 있네요. 자, 1200 627 픽셀 만들기. 자, 여기에 보면 글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죠. 보면 새로운 레이어 만들 거고요. 항상 배경이 없다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자, 그라디언트 위에 클릭. 어디 눌렀어요, 여러분들? 여기. 클릭. 자, 이 부분
파란색 계열이네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 계열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부분은 붉은색 계열이네요. 붉은색 계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컬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컬러만 쓰는 것 같네요. 확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끝나겠네요. 지금 저는 여기 중간에 다른 컬러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로 들어갔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전경에서 배경으로 놓고 여기에서 파랑색, 여기에서 붉은색 놓고 이렇게 당겨도 되겠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사람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요거 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놨고요. 요 정도 일단 위치 시켜 놓겠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커져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허리춤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우리 교재는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우리가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마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겠어요.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쓰는 게 레이어 마스크고, 클리핑 마스크는 요 이미지 밑에 마스크 영역을 그려서 그것에 구속되게끔 하는 게 클리핑 마스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돼요? 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떤 모양? 요 모양. 그럼 얘는 뭘로 만들면 되겠어요? 사각형 도구로 만들면 편하겠죠. 그죠? 자, 사각형 도구 갑니다. 선은 없고 칠은 아무 색이나 넣어주셔도 돼요. 아무 색이나 넣은 다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 사각형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왜곡시킬 거예요. 일러스트처럼 직접 선택 도구로 가주시고요. 이 아래쪽, 그냥 위에서 할까요? 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선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더 넓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 잡아서 이때도 Shift 키 누르고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 얘를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대충 벡터니까 얘로 해도 되지만 얘로 잡아서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나는 이동 도구로 되어 있어. 그러면 컨트롤 T. 컨트롤 T는 크기 조절하는데 우리가 기울이기라든지 또는 얘를 디스토트 왜곡시킨다든지 이럴 때 누구를 누르겠어요? 컨트롤 키. 그리고 중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컨트롤 키로 이렇게. 자, 엔터. 그 다음에 확인. 위치 맞춰주고. 중요한 건 클리핑 마스크는 마스크 영역이 이미지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미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또는 Alt키를 눌러서 요 레이어 사이 클릭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미지 위치는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너무 좁네요. 그죠? 예,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벡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컨트롤 T. 이제 여기에 글씨만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은